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김상덕 국제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에 건강하셨습니까? 변절기에 몸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다. 개혁 속도를 주문한다는 제목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임기 반환점에서 속도 빠르게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다수당의 행태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가감히 단행해야 합니다. 세는 세금 줄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 헬세 도둑질하는 국간을 관리 못하는 윤석열 정부, 오히려 도덕을 키우는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 다수 여성들은 여성의 약자가 아니다. 그리고 5.18 권력자, 가짜 유공자를 왜 조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국민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니다. 1년에 31조 예산, 1년 인건비 1조 4천억, 279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문화 가족, 그리고 청년 결혼 문제, 인구 절벽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곳인지, 년 예산, 국가 예산 31조를 낭비하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력자로서 여성 우월성을 강조하지만 다문화 가정,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 문제에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 우월성을 강조하며 남성 결혼 준비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부의 지금 하는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낭비했습니까? 쓰지 않을 돈을 가감하게 이렇게 개혁을 못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31조, 인건비 1조 4천억, 여성의 약자가 아닌데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무엇하고 있는 곳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철폐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들 대부분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성들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는 사회 진출,
벌써 건국때부터서 남녀 동등군으로 우리는 학벌과 모든 면에서 남성의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약자처럼 이걸 왜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합니까? 참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한심합니다. 자치부 장관은 뭘 하는 곳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좌파들은 마땅하게 저 강론을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역사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국 가도정부 3년 동안에 대구 10.1 폭동사건 자익입니다. 자익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제주 폭동사건, 여수 군 반란사건, 내부 반란사건, 이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압하고, 그 어려운 점을 진압하고 여수, 순천, 제주, 대구를 살려놓으니까 여수, 순천, 제주에는 오히려 좌파 간첩들이 더 한령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고정 간첩.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지역 전라도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우리 국민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념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이념에 부딪히고 있는데도 계속 주사파는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김정은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 특히 제주도 사람들 여러분에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제주가 어땠습니까? 제주가 인민사령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내놔라, 조선인민주주의 제주 지부에 우리 국가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진압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으로 1954년 11월 18일 한미방위조약을 성립시켜서 북한 남침 재발을 방지하고 한미연합방위로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의 재산 보호, 표된 대한민국을 재건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짓밟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강복회, 이종찬, 당신의 그 작은 아버지가 이시영 부통령의 당신의 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을 이승만과 손잡고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절을 방해하고 건국절을 못하게 하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강복회 아닙니까? 이종찬 회장, 정신 좀 차리세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당신 큰삼촌 이혜영 씨는 어떤 분입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이 이혜영 회장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김구보다도 훨씬 높은 역할을 했습니다. 김구는 국민당의 장혜석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보겠지만 호의호식에 한 겁니다. 예양을 비하면. 탄진에 가다가 열차 안에서 붙잡혀서 순국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구를 갖다가 그저 부하들을 데리고 암살이나 하는 그런 분을 도배질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암살하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다. 선진국, 세계 선진국을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 청년연합에 외치면서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의 부당성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어떻게 역사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승만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자유건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서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국가의 힘, 그 다음에 안보의 힘, 그 다음에 주사파를 척결하고 간첩을 척결해야 합니다. 보안법을 강화해서 간첩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대한 소련에 대해서 근 30년의 첼렌스키의 대통령이 우리도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 주권 찾는데 그 소국으로 있다가 주권을 찾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힘겹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유엔군과 메가더와 미국과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걸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12년 동안 253억 불의 경제 원조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한국 예산의 52%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유국민이나 그리고 주사파나 할 것 없이 미국의 원조를 먹지 않았으면 아사 상태가 생겼을 것입니다. 남의 은혜를 배신하는 이념이기 이전에 아무리 주사파, 종북 세력, 김일성 이념을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조상이 미국에 12년 동안 덕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을 싫어하고 뭐 이념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고조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원조로서 먹여 살린 미국을 그렇게 하다니요. 이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배은망덕이고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보는 사람을 개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좀 우리가 국가의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거창하게 대한민국 건국절을 국가주도로 대통령님께서 꼭 명심해 주세요. 국가주도로 건국회를 맡기지 마세요. 국가주도로 건국절 기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역자가 아닙니다. 강자입니다. 이제는 경제, 가정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여성이 강자입니다. 여성을, 우월성을 강조한다면 이제 여성들을 오히려 폐마하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여성, 오히려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성들의 학벌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진출이 더 높습니다. 그런 여성을 불쌍하다, 남자들이 도와야 된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여성가족부 빨리 폐지해 주세요. 그리고 신혼세금 막아야 됩니다. 왜 정치 권력으로 가짜 유공자, 5.18 유공자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53명 아닙니까? 권력자. 문재인, 누굽니까? 박지원, 그 이에,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53명. 하나 의원님, 하나가 또 받는다면서요. 참 양심도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고춧가리 이런 거 팔아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자기 재산, 그리고 10억 불이 미국에 지금 이제 크레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또 박에게 팔아. 그 평생에 실업자로 살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에 실업자로 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100억짜리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런 재산을 국가 공유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팔아먹고, 이거 참 잘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침묵합니까? 좋지 않은 거는 좋지 않은 대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바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